네, 5월 14일 금요일입니다. 크립토 모닝입니다. 저는 소피고요. 크립토 모닝은 디지털 에셋코리아와 함께합니다. 자, 코인 360 통해 분위기 확인해 보시면 현재 분위기 좋지가 않네요. 짙은 붉은기가 가득한 모습, 비트코인 점유율은 42.35%까지 떨어지면서 가격도 같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바이낸스 코인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카르다노 11% 상승하는 걸 제외하고는 의미 있게 상승하는 종목 찾아보기 힘듭니다. 상위권에서는요. 시바이누는 17% 상승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49,000달러 선 기록하고요.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6,290만 원 선 기록하면서 글로벌 시세와 역시 좀 가격이 차이가 나고 더 높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말고도 도지, 이더리움, 이오스, 이더리움 클래식, 리플 등이 반등을 하면서 거래대금 비트코인보다 많은 상황이지만 도지코인 거래대금 10조 이렇게 기록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거와 비교하면 이 거래대금도 상당히 좀 주춤한 모습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오늘의 주요 뉴스 짚어볼게요. 자, 뉴스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더 이상 결제 수단으로 받지 않겠다라는 앨런 머스크의 말에 시장이 출렁였죠. 그는 트위터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썼는데 결국은 비트코인이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걸 결제 수단으로 채택을 할 수 없다. 디지털 자산 자체는 좋은 아이디어긴 하다. 그렇지만 환경에 이렇게 돈을 지불할 수는 없다.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팔진 않을 거고 다만 비트코인을 대체할 좀 환경 오염을 덜 시키는 다른 디지털 자산도 좀 찾아보겠다. 자, 이 발언에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었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낙폭은 좀 축소하고 있고요. 또 업비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기사에서처럼요. 바이 더 딥 하면 이 저가에서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분석을 해놨어요. 왜 앨런 머스크의 말을 신경 쓰지 않는가 비트코인이. 네, 거기에 대한 큰 세 가지 이유 정도가 있는데 먼저 이 작업 증명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알고리즘은 채굴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수혜를 주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좀 공고해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공격에도 더 강해지고 참여자들이 어떤 다른 디지털 자산을 찾아서 떠날 그런 요인도 적다라고 하고요. 작업 증명 같은 경우는 이 블록체인을 채굴하는 걸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기회가 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고, 어쨌든 이 작업 증명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투자자가 마음을 바꾼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좋지 않다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다. 채굴자들은 그걸 이유로 해서 네트워크를 떠나거나 돈을 뺄 이유가 없다. 한마디로 네트워크 효과가 이미 작동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거기에 꿈쩍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결국 P2P 노드처럼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블록이 유효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다른 서버가 필요하거나 제3자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 작업 증명 방식의 비트코인에게는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 가격의 트렌드가 또 앨런 머스크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2020년과 2021년 불장 때 21주 이동평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큰 대세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래가 이어지기 때문에 머스크도 이거를 깨지 못했다. 그러니까 가격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비트코인의 에너지 소비는 그다지 상관없는 것 같다라는 건데
단적으로요,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나스닥 상장사인데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회사가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게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하는 거는 좀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이러니한 거다. 앨런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는 트위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에너지가 보통 이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를 좀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쓰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화석연료 소비에 사용하는 그 영향은 네거티브,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간다, 줄어든다. 모든 걸 고려했을 때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아이러니한 거다라고 했고요. 여기 이분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만드는 로켓과 배터리 제조를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지 않는 한 이렇게 비트코인이 환경오염시켜서 결제를 못하겠다고 한다는 건 굉장히 큰 넌센스다. 네, 일단 그거부터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얘기를 해라. 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이유로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하는 걸 멈추고 반등하고 있다는 거.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분위기가 여전히 좋지 않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앨런 머스크를 약간 원망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조금 더 장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네, 이런 앨런 머스크의 말에 흔들리지 않겠죠. 그리고 오히려 이걸 기회로 보고 사고 있는 분들도 그거에 더 주목을 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장기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뉴스도 나와 있습니다. 헤지펀드 자이언트들이 디파이 펀드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확실한 건 아니고 소식통에 따르면 그렇다는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밀레니엄이나 매트릭스 포인트 72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꽤 큰 그런 헤지 펀드들입니다. 먼저 이들이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냐면요. 디지털 자산 투자 수단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디파이를 통해서도 돈을 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포인트 72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 펀드를 준비하고 있고, 밀레니엄 같은 경우도 이 크립토 펀드를 운용할 사람을 최근 채용을 했고요. 매트릭스 역시도 크립토 팀을 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디파이 펀드라는 것도 이 헤지 펀드에서 분명히 나온 이야기다 라면서, 디파이가 최근에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 에이브나 어제 소개해드렸죠, 유니스왑이나 컴파운드 같은 데서 전통 금융에서보다 더 많은 수익을, 이자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ING 같은 경우도 이 디파이 섹터에 관한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죠.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당사자들은 발언을 좀 아끼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물밑 작업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거는 이미 시장에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스에 의해서도 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에 진출하는 움직임을 이미 포착을 했다고 하는데, 적어도 2개의 헤지 펀드가 이 디파이 시장에 진출할 거다라고 멘션을 했다고 하네요. 어떤 회사인지는 정확히 밝힐 수 없지만요. 펀드들이 처음에 디파이를 시작하는 건 디파이 토큰을 사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다. 자,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걸 중시하는 헤지 펀드들이 이제 그냥 이 토큰을 사는 것만 아니라 이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이야기죠. 포인트 72 같은 경우에는 17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고요.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총 운용 자산이 100억 달러에 달하는 그런 헤지 펀드입니다. 자, 이 헤지 펀드들이 이제 디파이에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인터넷 컴퓨터라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 지금 시총 8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뭔가 갑자기 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포춘지에 이게 뭔지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갑자기 스카이로켓 했습니다. 정말 시총 7위까지 올라왔는데, 디피니티 재단에서 만든 거예요. 이 디피니티 재단이 왜 주목을 받고 있냐면 유명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여기 안데르센 호로위츠, 폴리체인 이런 곳에서 투자를 받은 회사인데, 빅테크의 독점으로부터 인터넷을 지키겠다면서 약간 그런 서비스를 표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시면 디지털 토큰인데 인터넷 컴퓨터 프로토콜이라는 프로토콜 안에서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인터넷에서 그걸 또 배포를 하고,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의존하지 않고 자, 그런 걸 표방을 한다고 하니까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인터넷 컴퓨터가 핫한 이유는 바로 팀이나 투자자들이 굉장히 명망이 있다라는 점인데요. 앞으로 이 인터넷 컴퓨터가 어디까지 갈지 움직임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봤고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네, 벌써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평일인데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날씨가 벌써 여름에 가까이 가면서 덥더라고요.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도 알림 설정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자, 고맙습니다.